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 도대회 2번 구간 단속 카메라 문제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설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는 특정한 도로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차량 통과 시각을 측정해서 속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카메라입니다. 기존 단속 카메라는 특정 지점의 속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이 가능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답니다. 이 구간 단속 카메라라는 것은 도로 구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차량 통과 시각을 입력하고 그 도로 구간을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입력하면 과속 여부와 도로 운행 시간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도로가 있고요. 도로의 시작과 끝에서의 시간을 재가지고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동한 시간을 출력을 하고 이 시간과 이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을 비교하였을 때 과속 여부도 함께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작 지점이 통과 시간이 13시 10분 00초이고 끝 지점 통과 시각이 13시 13분 20초이고 도로 구간을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200초라면 자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3분 20초 그러니까 200초입니다. 근데 그 도로를 200초 운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같게 운전한다면 과속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13시 10분 00초부터 13시 12분 10초, 그러니까 2분 10초, 130초를 운행을 한 것이죠. 자,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30초를 운행을 했는데,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140초라면, 140초보다 같거나 더 많이, 운행을 해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적게 운행을 했으면 이것은 더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과속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시작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은 끝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보다 항상 이르다라는 것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필수로 구현해야 하는 요소는 총 5가지인데요. 도로 시작 지점의 차량 통과 시각을 10분초, 두 번째는 끝 지점의 시각을 10분초의 형태로 입력받습니다. 세 번째는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초 단위로 입력받고요. 해당 차량이 도로 구간을 얼마나 운행했는지를 초 단위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과속 여부에 따라 과속 혹은 과속이 아닙니다를 출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도로 시작 지점의 차량 통과 시각을 시분초의 형태로 입력받기 위해서는 시작 지점의 시분초를 입력받고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3개를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끝 지점의 차량 통과 시각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3개의 변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로 구간을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초 단위로 입력받기 위해서는 운행 가능 시간을 입력받고 그걸 또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시작 지점의 10분초 3개, 끝 지점의 10분초 3개, 그리고 운행 가능 시간 합쳐서 총 7개의 변수가 현재까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차량이 도로 구간을 얼마나 운행했는지를 초 단위로 출력하기 위해서는요, 실제 운행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끝 지점 통과 시각 빼기 시작 지점 통과 시각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각각을 변수를 가지고 연산을 할 경우에 계산이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시 10분 50초에 출발해서 2시 3분 38초에 도착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 2시 3분 38초에서 1시 10분 50초와 같은 경우 컴퓨터에게 계산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이게 복잡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컴퓨터의 빠른 계산을 이용해서 사람은 생각하기 쉽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 이런 방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초를 모두
초 단위로 환산을 해서, 그러니까 1시간은 3600초고요. 1분은 60초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 10분초를 초의 단위로 모두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과속 여부에 따라서 과속이다 혹은 과속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해야 되는데요. 과속인 조건은 운행 시간보다 크다면 과속이고요. 운행 가능 시간이 운행 시간보다 같거나 작다면 과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코드를 한번 짜보려고, 실제로 엔트리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앞서서 몇 가지, 이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값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 지점 통과 시각이 13시 10분 00초고요. 끝 지점 통과 시각이 13시 13분 20초라고 한다면, 운행 가능 시간은 200초라고 할 때, 실제 운행 시간은 현재 200초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해야 하는 시간과, 아니죠. 실제로 운행한 시간과 운행이 가능한 시간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과속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값은, 시작이 이렇게, 끝 지점이 이렇게라고 한다면, 그리고 운행 가능 시간이 3000초라고 한다면, 현재 3168초를 운행을 했다라고 치면, 3000초보다 더 많이 운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오랜 시간을 천천히 갔구나, 과속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값은, 이런 시작과 끝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운행 가능 시간은 마찬가지로 3000초라고 한다면, 요거 선생님이 잘못 출력을 한 것 같네요. 어, 한번 같이 살펴보죠. 여기가, 실제 운행 시간이 아마 이 시간이 아닐 것 같고요. 보면, 638초 같습니다. 638초. 자, 638초죠. 10분 38초는 638초입니다. 그럴 때 운행 가능 시간은 3000초라고 한다면, 자, 보시면 3000초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638초 만에 내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다, 그러니까 과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었는데 이거 감안해서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과속이고 어떨 때 과속이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론은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조건을 우리는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코드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엔트리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직접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브젝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오브젝트는 배경과 자동차 이렇게 두 가지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였고요. 도시 오브젝트에는 따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진 않았고, 자동차 오브젝트만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였습니다. 자, 대략적인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 출발하는 지점에서의 시, 분, 초를 입력받고 각각을 변수로 저장을 하면 자동차가 쭉 움직인 후에 이쪽에 자리하게 되어서 시, 분, 초를 입력하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운행 시간을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그 운행 시간과 운행 가능 시간을 비교해서 과속 여부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 어떤 블록을 활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X, Y 좌표에 대해서 위치로 이동하기 블럭을 활용하였습니다. 엔트리를 사용하시다 보면 요 오브젝트가 표현되는 이 캔버스 위에 보시면 이렇게 X, Y 값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마우스가 가리키고 있는 지점의 좌표라는 건데요.
이렇게 좌우로 갈 때는 x값이 바뀌고요. 위아래로 갈 때는 y값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앙을 0,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x값이 작아지고요. 그래서 작아지다 보면 음수값을 갖기도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x값이 커지면서 양수의 값을 갖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y는 위로 갈수록 양수의 값, 커지는 값,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음수, 더 작아지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위치를 좌표로 확인하고 그 좌표의 위치로 이동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한번 사용한 후에 정지하기를 눌렀을 때 다시 처음에 사용하는 것처럼 쓸 수 있도록 이 변수들을 모두 0으로 정하기 블록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변수의 값을 어떤 의미의 특정한 값으로 정하는 것을 초기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초기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활용을 할 때에 있어서 완성도를 높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모양을 보이게 해서 처음 시작할 때 세팅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을 통해서 출발할 때의 시, 분, 초를 입력받고요. 그것을 각각 출발 시, 출발 분, 출발 초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으로 정하기 블록을 활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발하기 여기까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시 10분 20초 하면 지금 입력하는 순간 이 왼쪽에 있는 변수에 값들이 저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그 값을 입력한 후에 자동차가 이렇게 쭉 이동하여서 도착 지점에서 마찬가지로 시분초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도착 지점에서의 시분초를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을 통해서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행 가능 시간까지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을 통해서 운행 가능 시간에다가 입력한 값을 저장합니다. 여기서 입력한 값은 대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제 운행 가능 시간은 입력을 하는 것이고, 운행 가능 시간은 도착했을 때의 시분초에서 출발했을 때의 시분초를 빼서 그 값의 결과가 운행 시간이었는데요. 이것을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분초 각각을 빼서 내림하고 이런 연산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은 모두 초 단위로 환산을 하고 거기서 뺄셈 연산을 하는 것이 간편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 시간에 시를 3600을 곱하고요. 3600을 곱하는 이유는 1시간이 3600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착 분에다가 60을 곱하고요. 도착 초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값을 더한 값에서 출발 시에 3600을 곱하고 출발 분에 60을 곱하고 출발 초를 더한 값을 빼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이동, 실제로 운행한 시간이 되겠죠. 자, 그것을 이 운행 시간이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 연산의 결과를. 그리고 운행 시간, 운행 시간은 운행 시간 변수에 들어있는 값 초입니다. 라는 말을 합쳐서 말하기 블럭을 통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행 가능 시간과 운행 시간을 비교하여서 운행 가능한 시간이 더 크다면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도로를 지나쳐왔던 뜻이니까 과속이라는 말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과속이 아닙니다를 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앞서서 설명드렸던 몇 가지 값들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시 10분, 10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10시 10분 00초, 그리고 10시 13분 20초. 앞서서 설명드렸던 몇 가지 값을 생각해보기 첫 번째 값에서 처음에 오타를 잘못 쳐서 시만
13시에서 10시로 바꾼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실제 이제 운행 가능 시간은 200초로 하겠습니다. 실제 운행 시간은 200초고 운행 가능 시간과 같기 때문에 과속이 아닙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다른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과속이 아닙니다인데 같지 않은 값들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운행 가능 시간과 실제 운행 시간이 같지 않지만 과속이 아닙니다가 뜨도록 입력해 보겠습니다. 1시 10분 50초 그리고 2시 3분 38초 그리고 운행 가능 시간은 3000초. 자, 그러면 운행 시간은 3168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속이 아닙니다. 라고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속이라고 한번 뜰 수 있도록 값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점 통과 시각은 1시 00분 00초. 끝 지점 통과 시각은 1시 10분 38초. 자, 운행 가능 시간은 3000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운행 시간은 638초고요. 이것은 과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속이라고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처럼 여러 가지 값들을 경우에 따라서 대표적인 몇 가지 경우의 값들을 입력해보고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운행 가능 시간과 실제 운행 시간이 같을 때 과속인지 과속이 아닌지의 여부가 예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시를 살펴보시고 운행 가능 시간과 운행 시간이 같을 때에는 과속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것과 관련된 값들도 한번 입력해 보면서 나의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돌아가는지 조건이 등호가 명확하게 표현되는지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